전북과 제주행 배편을 빼면 저는 완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곳에 여름도 아닌 겨울에 다녀왔는데요. 낙엽도 지고 삭막해지는 계절이지만 기대 이상의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간 완도에서 신세계를 경험한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완도 시내에 들어서면 저 멀리 완도타워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제법 큰 도시에나 있는 타워가 완도에도 있어 놀랐는데요. 모노레일도 운영하고 있어 한번 타봤습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완도의 번화가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모노레일에 내려선 아기자기한 정원을 지나 완도타워에 들어갔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바다 위 양식장부터 수많은 섬이 360도로 펼쳐지는데요. 날씨가 맑으면 제주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눈에 보기 어려운 완도의 지형을 여기서만 볼 수 있으니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0과 5가 들어간 날이면 완도 5일장이 열립니다. 저는 로컬마켓에 가는 걸 좋아해서 완도 장날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여행 끝나는 날과 장날을 맞추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사고 싶은 게 가득한 5일장이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없어서 그런지 시장이 더 활성화된 느낌이었고 해안도시답게 제철 해산물이 쏟아져 나와 풍성하고 분위기도 활기찼습니다. 또 5일장 하면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잔치국수부터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전복김밥과 다시마 꽈배기, 장날에만 삶는다는 족발까지 5일장의 묘미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3년 전 장흥 여행을 할 때 완도 금일수협에서 광어회를 샀었는데요. 신선하고 저렴했던 기억이 있어 항상 다시 오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삼치회를 사기 위해 갔는데 역시나 그때처럼 깔끔하고 호객행위도 없어 좋았습니다. 여러 가게를 쭉 둘러보고 4kg 조금 안 되는 삼치를 4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횟집에 가서 편히 먹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직접 포장해 가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회를 맛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도의 어떤 식당을 가던 해조류 반찬이 무조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이 해조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과 해조류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전시해 놓은 곳이 바로 해조류센터입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전시 구성이 알차고 그동안 몰랐던 해조류에 대해 알 수 있어 이곳을 먼저 둘러보고 완도 여행을 하면 더 재밌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완도 시내 중심부에 있어 접근성도 좋고 옥상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도 아름다우니 가볍게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 해양치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엄청 궁금하고 막 체험해보고 싶어지나요? 적어도 저는 큰 호기심이 일진 않았습니다. 그냥 청산도 여행을 하다가 숙소 근처에 청산해양치유공원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아서 완도 해양치유센터도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가보니 여행 일정 중 온전히 하루를 다 보낼 정도로 대만족했습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1층 기본 프로그램과 2층 프리미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1층엔 커다란 딸라소풀이 가운데 있고 옆쪽으로 머드 테라피, 해조류 거품 샤워, 해수 미스트, 명상풀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비용이 부담돼 1층만 하려고 했는데 명상풀을 하는 순간 2층까지 해봐야겠다 싶어서 재결제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먼저 인바디와 엑스바디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3가지 프로그램을 추천받습니다. 저는 BC 샤워와 향기, 스톤 테라피를 선택했는데요. 각 프로그램마다 직접 개발한 해조류 제품과 유자향 등으로 30분 정도씩 관리를 받았습니다. 테라피 사이사이 차를 마시거나 바스 테라피 같은 기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하며 하루 종일 치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 치유하러 완도에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여름바다보다 한적하게 걸을 수 있는 겨울바다를 선호하는데요. 명사심리 해수욕장은 긴 해안선이 고운 모래로 덮여 있어 유유자적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여기 이쁘긴 이쁘다.
모래가 엄청 고와 진짜. 그래서 명사신이래. 명사신유가 뭔 뜻이야? 이게 머리가 고운 뜻이래. 뭐 깊지 않네요 뭐 설명이. 그럼요. 제가 뭐 이걸 깊게 알 필요가 있나요? 이걸? 사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명사심리란 곱고 부드러운 모래가 심리에 걸쳐 펼쳐진다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이름을 가진 해수욕장이 북한에도 있고 일반적으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림치유와 해양치유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고 해서 약산 해안치유의 숲을 찾았습니다. 산림치유센터에 가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12월에 방문해서 치유 프로그램은 할 수 없었지만 숲길은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은 넓은 길에 상갱이 전망대였습니다. 운이 좋으면 상갱이를 볼 수 있다기에 차분히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요. 대박 사건! 처음엔 큰 생선이 점프하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상갱이 물이었습니다. 해가 짧아 계속 걸을 수 없어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왔습니다. 오래전 해신이란 드라마를 재밌게 봐서 저는 장보고에 대한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 기념관을 가긴 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나 관광지에 있는 구색 맞추기식 기념관일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퀄리티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1층은 장보고의 일대기와 청해진에 대해 잘 정리돼 있어 청해진 유적지 가기 전에 돌아보면 좋고 2층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요즘 미디어 전시가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본 박물관 미디어 아트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딱딱한 글이 아닌 직접 체험을 하며 장보고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보고 기념관 바로 앞에 다리로 연결된 청해진 유적지가 있습니다. 겨울이라 찾는 사람도 거의 없어 저희끼리 전세 내고 자유롭게 산책하다 왔습니다. 토성에 올라 완도타워 때처럼 완도를 360도 돌아봤는데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작은 도시가 눈높이에서 파노라마로 펼쳐지기도 해서 정말 상쾌했습니다. 장보고 기념관 바로 근처에 해양생태전시관이라고 있길래 들러봤습니다. 오픈한 지 좀 됐는지 전시 구성이나 기획이 조금 올드한 면이 있고 해조류 센터와도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기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신을 비롯해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된 청해포구 촬영장. 드라마를 본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했지만 막상 가니 장면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겨울 비수기라 그런지 주막 같은 것도 닫혀있고 여행자도 많지 않아 뭔가 을씨년스럽긴 했지만 은근 오붓하고 여유롭게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다만 비수기에는 입장료 5,000원이 살짝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겨울이 되면 낙엽이 지고 보통 삭막해지지만 난데림인 완도에는 푸릇함이 남아있습니다. 푸릇푸릇한 나무 사이로 좋은 공기 마시며 산책하려고 완도수목원을 찾았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과 반질거리는 잎사귀들을 지나 아열대 온실로 들어갔는데요. 완도수목원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엄청 정성스럽게 애정을 쏟아 관리하는 게 느껴져서 감동적이었고 시크릿 가든은 이런 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선인장들이 있는 온실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고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식물들을 보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후기를 보니 여름엔 너무 덥고 습해서 힘들다고 하던데 겨울에 가기엔 딱 좋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산림박물관이 있는데 건물 외관은 멋있었지만 안에 전시 구성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여행지를 고를 때 완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멀기도 하고 뭘 먹고 뭘 보러 가야 하는지 감조차 잡기 어려워서였던 것 같습니다. 완도에서 열흘 정도 지내면서 이 매력적인 작은 도시가 너무 덜 알려지고 과소평가된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푸른 바다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여름부터 제철 해산물로 식도락 여행을 할 수 있는 겨울까지 사계절 내내 재밌고 활기찬 완도로 일단 한번 떠나보세요.